birthday to you. 안녕하세요. 자우린 김유나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5살 생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31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5살 이전에 목숨을 잃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메이의 파워 오브 5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을 지키는 건 아메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도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꿈을 품는 아이들 파워 오브 5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2주일 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어떻게 두 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네, 추워서 주말에 밖에를 잘 못 나가서 애들이 일기 쓸 게 없다고. 아, 그쵸. 맞아요. 네. 그거 중요해요. 아니 근데 2주 만에 오셔서 그런가 혼자가 아니시네요. 네. 미모의 여성분을 모시고 나오셨어요. 네네, 제가 그동안 혼자 나왔었는데 예.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시원스쿨에서 일본어 사업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 저는 시원스쿨 모델을 모시고 오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사내 모델이 되실 수도 있고. 아, 그러시군요. 이서연 부장님이신데 예.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스쿨 사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허. 시원스쿨 일본어 담당하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멘트를 너무 과장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 죽겠어요, 지금. 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동영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아, 그러시군요. 예, 성함이 네. 되게 낯이 익어요. 저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누구나 아는 그 회사. 예. 그렇죠. 네, 둘째 딸. 예. 네, 저도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부장이시잖아요. 네. 이제 사장 해달라고. 이시원 의장님께 좀 부탁드려보세요. 나도 좀 의장님. 맞춰달라. 예. 의장님이 이 멘트를 싫어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비정상회담 같은 데 보면요. 뭐, 외국분은 아니지만, 외국 친구들 나왔었을 때, 먼저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이서연 부장님도 진짜 일본어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일단 일본어로 인사를 하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예. 준비하진 않았지만 한번. 네. 하지마시테, 와타시와 시온스쿠르 니혼고 탄토시테이루 이사연 또 모시마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와. 예.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요.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부장님은 시원스쿨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건가요?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예. 시온스쿨에서 사실 처음 일본어에 관련해서 교육적인 걸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처음 했었어요. 아. 그전에는 이제 일본 통역이라던가 이제 일본 마켓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시온스쿨에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보통 시원스쿨 하면 영어만 있는 줄 알거든요. 일본어도 해?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님이 시원스쿨에 입사하시면서 일본어가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일본어를 런칭시키기 위해서 아하. 이제 입사 채용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저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예. 특공대군요. 그쵸, 특공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일본어 회화와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일본 거래처를 상대로 무역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저희 사장님이 그때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일본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통역해드리고 번역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고,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일본어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저는 혼자 하다가 오래 걸렸었거든요.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게. 예.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막무가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래 걸렸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한 10년 그렇게 하다가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일본어 기초가 엄청 중요하구나. 예. 네, 이제 그거를 깨달아서 예. 그때부터 일본어 기초를 이제 가르쳐주는 일들을 과외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아하.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시온스쿨에 입사를 하게 됐었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일본 만화 보려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저 때는 그때 일본 아이돌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자니스라는 일본의 굉장히 이제 꽃미남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기획사가 있어요. 잘 있어요? 자니스. 잘 있어요. 자니즈. 자니즈라고. 자니즈? 네. 예. 자니유는 아는데.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막 꽃미남 배우니 가수니 하면서 유명했었어서, 예. 이제 그 친구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려고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랬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혼자서 책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훈독이니 음독이니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때 알고 있었던 거는 데스, 와타시, 이서연 데스, 이런 말들밖에 못 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계속 독학으로만 해서 띄엄띄엄 배우는 게 전부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만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배운 걸로 이제 듣는 것 정도만 하다가 실제로 일본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었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미 나 5, 6년 일본어 공부했어 이런 상태였는데도 예.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도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일본어를 자만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디 가서 일본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실력이었는데 창피하게도 내가 이런 자만심이 너무 컸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죠. 예.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공은 일본어가 아니신 거예요? 제가 전공은 일본어가 아닌데 예. 이게 여기 에피소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저랑 교환학생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 4명 있었는데 3명 일본어 전공자였어요. 부장님은 전공이 무엇인데요? 저는 철학. 철학! 좋은 거 하셨네. 그러니까요. 저는 철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예. 전공자 3명이랑 철학 전공자 1명이 이제 일본을 갔는데 예. 제가 처음에 실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부족하더라고요. 그들이랑 비교했을 때 친구들이랑.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시작점은 달랐을지언정 골은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이제 가서 일본어 수업도 엄청 열심히 듣고 했는데 가서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일본 친구들 중에서도 1등 성적도 1등하고 이제 일본어 시험이 있어요. 능력 시험이라고. 그래서 연말에 보는 이제 그 시험에서도 그 4명 중에 제일 높은 성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살려서 제가 이제 시온스쿨에 나만의 그 기초 탈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기획자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다 거기다가 녹여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일본 아이돌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은 처음 봐요. 진짜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엑스제팬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걔들 보면서 나 일본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이게 성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이잖아요. 저 친구들도 다 여자 친구들이 많은데 저대 여자 친구들은 다 그런 이유로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걔가 좋아서 걔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싶어. 이런 마인드에서 막 히라가나 보고 막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야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덕후 기질이 무섭습니다. 팬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네, 진로를 결정할 정도로.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네. 일본어를 다 배우셨으면 일본에서 그냥 뭐 회사를 들어간다던가 일본에서 활동하셔도 될 텐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예. 이제 한국에서 학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은 아니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다가 제가 일본어를 친구들한테 과외해주기도 하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르치는 일도 되게 재밌다. 근데 사실 일본어 되게 배우기 쉬운데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도 알겠는데 그거를 잘 고비를 못 넘기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찰나에 정말 좋은 기회에 시험스쿨에서 채용 공고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시험스쿨에서 제가 일본어를 모집한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출판 마케터를 구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면접을 봤는데 다 일본어로 된 그런 일본어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어 배우기가 어땠어요? 일본 시장이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 어떤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길래 왜 이런 거를 여쭤보시지?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일본어 그 교육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본어를 배우고 또 가르쳤던 입장으로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깨달았는데 시원스쿨이라면은 정말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국어를 배우는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저한테 시켜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온몸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저를 잘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온몸 바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약간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사를 결정을 했을 때도 여기 마지막 회사야 이 마인드로 준비했었던 이직이었거든요. 예, 이시원 이장님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이라 고가를 염두에 두고. 그렇군요. 이 PD님, 왜 울상을 짓고 있어요? 지난해 샀던 다운 점퍼를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반쪽이 돼서 돌아왔어요. 하얀색이었는데 살짝 누렇게 변했고요. 이거 30만 원이나 주고 산 거거든요. 니곽스 전용 세제를 썼어야죠. 고농축 세제를 조금만 넣고 빨아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데 집에서 점퍼를 세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옷이 더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니곽스는 40년 전통의 세계적인 기능성 세제 발수제 브랜드예요. 그린피스조차 인정한 최고급 제품이라는 거죠.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할 만큼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니곽스 제품은 100%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믿을 수 있습니다. 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 공식 수유업체 오디박스가 네이버 오픈마켓과 자체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어요. 와, 이제부터는 비싼 돈 주고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도 되고 옷도 새 것처럼 입을 수 있고 니곽스 짱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 부장님의 일본어 노하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부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특히 요즘 일본이 취업시장이 워낙 화랑이라 일본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 일본 취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온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자국민들이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그 니트족이라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프리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를 굴러가게 하려면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외국에서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오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봤는데 올해 2016년도에 한국인 취업자, 일본 취업자 수가 4만 8천 명 정도로 한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5만 명 가까운 숫자네요. 네. 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그건 술은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해서 예, 예.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경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으로 취업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 아하. 근데 이제 또 같이 살펴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취업을 할 때 뭘 가장 먼저 보느냐라고 했더니 기술 쪽이나 이제 문과 쪽으로 나뉘잖아요. 예, 예. 근데 항상 2위권 안에 드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랑 일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돼. 라는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 능력은 되지만 거기다가 일본어 능력까지 언어적인 능력까지 받쳐준다면은 예. 일본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소통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아마 일본인들이랑 하면은 아주 고급 회화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들도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뭐 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의만 갖춰진 것들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으면은 그들도 아주 고급 수준의 비즈니스 회화를 구사하지 않아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아하. 감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한다. 나는 너의 의견이 뭔지 이해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PT 그리고 인터넷 메신저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중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독학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수준의 문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PT를 한다던가 이제 네. 메신저로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아하. 사실 일본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문법을 얼만큼 알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어휘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좀 더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 예, 예. 또 분야마다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휘들이 이제 내가 뭐 IT 쪽에서 일을 할 거야. 그럼 그 개발에 관련된 언어들을 많이 단어들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내가 마케팅 쪽에 일을 해. 그러면은 그 마케팅 관련된 그런 전문 용어들을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업무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한국에서 근무할 때보다 일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월급이 2배로 뛴다더라. 이게 진짠가요? 이거는 근데 예. 사실 회사마다 달라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기업은 뭐 초봉이 뭐 3천부터 시작하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마다 그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제 그 회사에 맞춰서 이제 그런 연봉 정도를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교통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비싸다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런 정기권을 발행을 해줘서 그 구간 내가 뭐 신주쿠에서 뭐 도쿄역까지 산다고 하면은 예. 이제 그 구간에 대한 정기권을 발행을 해줘서 이제 이런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이제 복리 후생의 하나일 수 있겠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이런 복지적인 부분은 어떤지 뭐 이거 말고 다른 복지적인 복리 후생에 대한 혜택도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이런 취업 세미나 같은데 일본 취업 세미나를 가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연봉 수준은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예. 회사를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도쿄는 뭐 지금은 서울이 따라잡았다고는 하는데 집값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연봉이 만약에 우리랑 비슷하다면 네. 도쿄가 서울 뭐 다수의 한국의 도시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 동경에 비싼 집도 많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세 개념이 아니라 월세 개념이고 또 집주인한테 주는 잘 부탁드립니다 사례비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례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 주인 나한테 집을 대여해줘서 감사합니다의 개념에 네. 그런
돈을 들여야 돼요. 아. 첫 달 한 번. 맞아요. 예전에 좀 국민 밉상으로 불리는 전효옥 씨가 썼던 1번은 없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복비는 복덕방에 따로 주고 네. 사례비는 주인한테 또 주고. 네, 주인한테도 잘 부탁드려요. 저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느낌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동경 내에서 이제 살기는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교통비를 주는 회사면은 우리나라도 서울은 비싸잖아요. 근데 경기도나 요런 좀 수도권 밖으로 교통편이 편리한 데로 나오면은 좀 집값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제 좀 밖으로 살짝만 빠져 나오면은 교통편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싼 집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초기에 돈이 많이 없을 때 그런 부동산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고, 예, 예. 뭐 룸쉐어 방법들도 있고, 아. 사실 이제 방법은 내가 가서 혼자서 반드시 살아야 돼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예. 돈을 이런 주택 주거비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찾기 나름일 것 같아요. 내가 풍족하다라고 집안 사정이 넉넉하다라고 하시면은 동경에 가셔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지내시면 되실 것 같고. 진짜 이사연이면 그쵸? 네. 진짜 이서연이면 거기 안 가지. 아 그런가? 그쵸. 진짜 이서연 씨면은 그렇게 하시면 네. 되시고. 아 저희 부장님이 진짜 이서연이 아니란 얘기 그렇게 돼버리네.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예. 네. 삼성의 이서연이면. 네. 예. 그러신 분이면은 예, 그렇게 이제 여유롭게 생활하시면 되시고. 예. 아 나는 점점 성장할 거다 이러신 분이면은 예. 처음부터 호화롭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네.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물 새지 않는 그냥 저가의 좋은 집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생활하셔도 되고, 또 요즘은 그런 유학생들도 많고 해서 한국에서 일본에 이제 그런 로프트라는 이제 공동 주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대여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인데 뭐가 보장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제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두꺼운 약관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보상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미 가입된 보험 상품도 분석해주며 전문 설계사가 20여 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네. 살짝 벗어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게스트 중에 한국 타거스 대표 이혁준 대표가 계세요. 아, 네네. 이분이 이제 업무상 일본을 자주 가시는데 네. 전철이 자꾸 늦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네. 요즘 이렇게 픽픽 철길 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제 처리 작업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이게 다 방사능이 너무 심해서 아.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그거는 사실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꼭 방사능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네. 가지 예.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이제 후쿠시마 근처로는 이제 접근 금지 이제 팻말이 있고, 그렇죠. 뭐 이제 그 근처를 가려면은 반드시 이제 방사능 경보기 이런 거를 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제가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뭐 서울이나 동경이나 방사능 수치는 비슷하다, 오히려 동경이 더 적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모두 다 이제 뭐 카더라 하는 이런 얘기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걱정이 되시면은 이제 후쿠시마랑 가까운 동경이나 요런 지역보다는 이제 뭐 오사카라던가 이제 네. 후쿠오라든가 한국이랑 가까운 일본 쪽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픽픽 쓰러지신다는 분이 건강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지시는 분들인지 내 의지를 가지고 쓰러지시는 분들인지까지는 예.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일본이 과로사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지나치게 야근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번에는 이제 정주희 과장님이 한국과 근무 환경을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 쪽은 이제 뭐 자료를 통해서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들은 건데, 최근에 저희가 시원스쿨 일본 사업부장님이랑 뭐 저랑 그 세미나,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에 실제 일본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초청이 돼서 오셨어요. 실제 경험담을 나누려고. 그때 들어보면 근무 조건은 확실히 한국보단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더 좋다고요? 네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중간에 일본어를 배우셔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과 일본의 근무 조건은 일본이 낫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가정을 꾸리신다면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환경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일본이 낫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뭐 회사마다 야근에 대한 정도는 좀 다를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야근이 좀 너무 만연했다고 할까? 라꾸라꾸 침대가 그렇죠. 기본 아니에요. 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라꾸라꾸를 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받아가지고 그거 처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뭐 야근을 뭐 피하자, 뭐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일본은 어쨌거나 앞에 이서연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그래요. 지금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이 훨씬 낫다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보통 우리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야근을 했는데 야근비 잘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일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국 기업인데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라인인가요? NHN. 그렇죠. 그런 회사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대우가 좋다고 그때는 하셨고. 그래요? 같은 회사인데 그 나라 환경에 맞게끔 좀 보편화를 시키는 것 같고요. 야근 수당까지 정말 제대로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오신 분들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이런 IT 인재들이 일본에 많이 필요해서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아예 그런 거주비, 1년 정도의 거주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 하는 분들이 있대요. 거주비라는 것은 집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경에 100만 원짜리 월세면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5, 60까지는 지원을 해줄게, 뭐 이런 정도의 지원해주는 회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세금도 궁금해요. 일본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한국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이것도 애매해지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제가 취업을 했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생활했을 때는 기본적인 뭐 국민 의료 보험료 요런 정도만 냈었었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했어요. 비슷했었던 수준이었고 보험료도 우리나라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모든 물건을 살 때 소비세가 다 붙어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를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급여 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을 것 같고, 외국인이 그 일본에서 취업을 했을 때 약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얼핏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잘 알려주지 않으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는 본인이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시원스쿨 일본어 본부에서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사이트에 자료실 쪽을 한번 뒤져보시면 하나 올려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를 시원스쿨에서 알려준다. 이러면 일본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취업이나 뭐 유학 관련된 자료실도 운영을 하고 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제랑 조금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그 배용준 씨가 네. 드라마 나오고 네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남자 열풍이 일었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지금도 그런 건지.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한국의 총각들이 네, 일본 네. 회사에 가서 네. 돈도 벌고 네.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이런 건지. 이것도 근데 100% 모든 한국 남자가 가서 할 수 있다. 그거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한국 남자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이제 상남자라 그러죠.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일본인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초식남들이 일본에는 좀 많은 편이고 뭐 건어물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어물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서 굉장히 소극 모두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그런 부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연애를 할 때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면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자가 먼저 대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떨림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작년이었나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제 마케팅 중에 하나가 의류 이제 옷가게에서 잘생긴 남자 직원이 여자 손님을 벽에다가 탁 밀치고 너 이거 잘 어울려 이런 마케팅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뺨따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거는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성적으로 여자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 것들이 일본 여성들한테는 겪어보지 않은 신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남자다움을 느끼고 이런 느낌이 이제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폭행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는 이제 그런 부류의 남성들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마케팅이 될 정도로 이제 먹힌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이라면 한번 성공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하다. 아니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 중에 일본 여성 사귀시는 분은 바로 이거 해볼 것 같은데 뺨 맞을까 난 좀 걱정되는데요.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들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살펴보고 내가 이거를 해도 먹히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무한테나 가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뺨 맞죠. 마동석이나 이런 친구 좋아한다 하면 당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동석이 벽에 밀치면 뇌진탕이죠. 그건 좀 조심해야죠. 앰뷸런스 바로 오죠. 네. 근데 또 제 주변에 일본 취업 관심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혐한 바람 이런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불어닥치고 있잖아요. 네. 일본 가서 혹시나 그 꼴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근데 한 번도 일본을 왕래하면서 그랬던 경험은 없는데 사실 그런 시위들을 보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극우 단체들이 근데 사실 한국이 싫어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뭐 우리나라를 국강하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시위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게 뭐 팽배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만 찍어서 대중의 매체에 보여주니까 마치 그런 게 굉장히 대중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우리나라도 사실 뭐 태극기 시위 태극기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일부잖아요. 극히 그렇죠.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본에서 있는 그런 시위들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절반 이상은 한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시고 뭐 그 나머지들은 그냥 뭐 싫지도 좋지도 않아 이제 이런 반응들이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운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는 거는. 그렇죠. 혹시 그럼 그 일본의 그 보수 아저씨들도 일당 받고 나오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목욕하면 2배로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분들이랑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왠지 그 방식을 좀 뺏긴 것 같아서. 맞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만 아는 걸로. 그렇죠. 조선이 왜 망한지 아세요?
당쟁이 너무 심해서, 즉 붕당 정치 탓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식민사관인 것도 아세요? 식민사관이요? 일본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몄다는 거죠? 맞아요. 붕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면 왕은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백성은 오히려 편안해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성종, 숙종, 영조, 정조처럼 조선의 전성기를 살았던 왕들은 붕당을 기반으로 균형자 역할을 했군요. 정치판이 시끄럽다는 건 정치가 건강하다는 반증이에요. 결국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정치를 일제가 깎아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 당쟁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죠. 그런 뜻에서 김영사의 신간 조선 붕당실록 강추합니다. 200만 부가 팔린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용규 작가 신작이죠. 반정과 역설의 조선 권력 계보에 우리 모두 빠져봅시다. 조선붕당실록 김영사. 아니 그러면 오늘의 진짜 중요한 얘기를 다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어 어떻게 네.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일본 취업하려면 아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배울 수 있는 외국어 중에 가장 쉬운 게 일본어다. 네. 근데 일본어를 그래서 시작했다가 다들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쵸. 저 알 것 같아. NHK를 틀어놓고 자라. 그러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예. 저도 일본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했었던 경험들도 많고 손 놨다가 다시 한 적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게, 그리고 아마 지금도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일본어를 공부하는 3대 고비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어우, 3번이나 네.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예. 가타카나라는 문자 그리고 그쵸. 동사. 이제 동사? 일본어가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부정형으로 바꿀 때, 예. 뭐 연결형으로 바꿀 때 이제 이런 바꾸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 이제 그 바꾸는 거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대망의 한자. 한자. 나 한자랑 정말 친해지기 너무 싫어서 나 예. 한자 때문에 일본어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 세 개를 다 겪어봤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억지로 내가 해야 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히게 되는데, 사실 그런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이제 어떤 언어에도 해당할 수 있는 말인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세요. 나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막 5시간씩 공부해서 예. 한 달 만에 일본어 할 수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기 일본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본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얼마나 공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신대요. 그래서 얼마큼 공부하셨는데요? 그랬는데 일주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되시겠냐고. 예. 이건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좀 넉넉하게 호흡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취미로 내가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6개월 이상 잡고 가시고 하루에 분량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있으세요. 예.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회사이다 보니까 학습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공은 해드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건 너무 나한테는 루즈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조차 나한테는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아하.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우리가 독학책, 기초책에서 보는 그 문법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고급 과정,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얘네들을 변형해서 만든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배우는 우리가 흔히 뭐 데스는 다 알고 뭐 마스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오겐키 데스가 이거는 아시더라고요. 아, 그건 알죠. 네,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문법들을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어휘만 외워도 될 때쯤에 유창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 그건 모르겠고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빠가야로. 이제 또 어떤 배우는 그냥 빠가 그러던데. 그쵸. 이게 욕을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이제 일본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초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드라마나 만화에 의존하셔서 공부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책으로 공부하기 너무 싫어서 만화를 봤거든요. 제가 원피스를 참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그래서 원피스를 참 좋아해서 원피스를 많이 봤는데 원피스에 나오는 대사를 실제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했었어요. 일본 친구한테. 그랬더니 너 그런 말 쓰면 안 돼.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거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피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전투 만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일상생활에서 옷에 대한 만화 아니에요? 그 뭐 우정과 뭐 성장과 이런 꿈과 희망을 다루는 만화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투가 기본이기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험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쓸 수 없는 대화들이 많고 나중에 뒤로 가면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요. 그 일본어에 없는 이상한 어미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면은 저거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니지 표준어가 아니지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제대로 된 거고 뭐가 잘 된 거고 틀린 거고를 구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그냥 뭐 학원에 가서 배워 뭐 책으로 배워 그냥 드라마 봐 뭐 만화 봐 이러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일본인들은 쟤네 말투 이상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딱 느낌에 쟤네 오타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쓰는 급식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책으로 보고 전문가한테 배우다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이제 기분 전환으로 드라마 한 편씩 보면서 내가 배웠던 문법들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뭐 단어도 한번 들리는지 확인해보고 요런 용도로 드라마나 뭐 만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는 적극 추천을 드리나 나는 이런 전문가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공짜로 이런 거 드라마 보면서 재밌게 배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리고 싶어요. 너무 위험할 수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일본어를 써서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거에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부장님이 지금 강조하신 것은 문법으로 기초를 쌓아야 된다 얘기하신 건데 저희가 문법하면 영문법에 완전히 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나도 그러면 문법부터 하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시원스쿨에서는 그 문법을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얘기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스쿨이 외국어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외국어를 제가 배우고 싶은 이유는 그 나라 말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문법인 거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회화가 아니라 그냥 그 문법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화할 때 쓸 데가 없는 무슨 기본형이니 사전형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문형을 쓰는 거야. 근데 이런 문형은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문법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막상 대화하려고 그러면 문법만 생각나지 이게 말로 안 튀어나오는 문제. 근데 이제 시원스쿨 같은 경우는 그런 문법적인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법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너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잡고 넘어가자.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지. 근데 한번 연습해볼까?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이러면서 실제 입에 배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거가
보니까 시원스쿨은 기본 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정말 외국어를 배워서 이걸로 말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맞는 학습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희는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이 이거예요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성문이나 맨투맨 배우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군요. 그쵸. 그 기존의 이론 위주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실전 위주, 훈련 위주의 그 강의 방법이어서 좀 문법 공부하는 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공감이 되는 게 이시원 의장님이 강의하는 거를 봤어요. 네. 근데 짜증날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거 또 하네? 뭐 레파토리가.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조금 무식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원스쿨의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기초를 떼는데 얼마면 됩니까? 정말 내가 아주 기본적인 나의 자기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열심히 저희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은 15일. 보름밖에 안 걸려요? 기본 자기소개 정도면은 15일 정도면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말하는 연습을 같이 따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강의만 하지 마시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사실 그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되뇌이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문법을 내가 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소 기간으로 2개월 드리고. 2개월이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2개월로 할 때는 1시간 정도면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하시면은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전에 배웠던 내용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기가 잘 되시는데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자주 까먹어요 이러시니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시기는 한데 보통 2개월 정도면 한 강좌를 끝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기초 문법 과정을 끝낼 수 있으려면은 2개월. 아니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모르는 사람도 2개월이면 되나요? 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게 가타카나랑 한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제가 동사에서 포기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복잡하니까. 근데 한자나 가타카나 문자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문자를 몰라도 말하고 듣는데 사실 글자를 못 읽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훈련이랑 듣고 말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여서 저희는 그래서 기초 강의에는 한자를 다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글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이면은 다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문자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라가나도 몰라, 가타카나도 몰라, 한자 하나도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부담 가지지 않으시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개월 진짜 착실하게 공부해서 기초를 마스터했다. 그러면 일본 취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약간의 어려움은 더 배워야 되는군요. 왜냐하면은 취업까지 하시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용어들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개월까지라고 하면은 내 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고 나는 이런 거를 원한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듣고 내가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사하기까지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의가 사실 학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어의 양이나 회화의 양은 한계가 있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맞춤으로 가르쳐 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일본어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일본어를 확장해가는 훈련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나는 요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마케팅, 뭐 IT, 뭐 미용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단어들이 아마 모아져 있는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걸로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보편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일본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몰라. 그러면은
일본 회사에 원서를 내기 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일본어를 시원스쿨로부터 배우면 되나요? 저는 정말 내가 올인할 거다. 일본어 예. 공부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다 하는 거에 올인하겠다. 나의 삶을. 이렇게 하면은 6개월도 잡아드릴 수 있어요. 6개월 안에? 네, 대신에 근데 예. 우리나 언어라는 게 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인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도 태어나서 말 배우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듣고 그다음에 옹알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언어도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습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6개월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 일본어에 갇힌 채로 사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일본어로 생각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가 꿈도 일본어로 꿔야지라는 그 생각을 하실 정도로 몰입해서 하시면은 6개월도 충분하고요. 사실 이제 왜 자꾸 그 연수를 가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언어를 쓰는 환경에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3개월만 있으면 귀는 뚫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내가 말을 조금 하려고 하면은 6개월 정도면은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CNN 틀어놓고 자면 영어로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NHK 얘기했는데 NHK 맞네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요? 주식하지 마시라고요. 저금리 시대 재테크인데 왜 못하게 해요? 아니요. 주식하지 마시고 T-레이더 하시라고요. T-레이더요? 유한타 증권에 특허받은 HTS T-레이더 하세요. T-레이더가 주식을 날씨처럼 햇빛, 안개로 알려준대요. 와, 그럼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매수, 매도 신호를 기상캐스터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의사처럼 종목을 수급, 차트, 실적으로 진단도 해준대요. 그럼 저처럼 주식 초보자도 손쉽게 할 수 있겠는데요. 햇빛에 사고 안개에 팔고. 우리도 그럼 유한타 증권 T-레이더로 시작해볼까요? 네. 원금 손실에 유의하고 투자 전 반드시 설명을 청취하세요. T-레이더는 투자 보조 시스템으로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서연 부장님으로부터 일본 취업 또 일본어 공부법 여러 가지 배워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와야죠. 그렇죠. 일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시간 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는 걸로 하고요. 또 시원스쿨에서 아주 귀중한 선물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네, 두피디님께는 아니고 애청자분들께 그 수강권을 드리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댓글 미션을 드렸는데 일본 취업과 관련해서 일본어가 필요한 이유를 달아주십시오 했더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일본 취업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취업이라는 거에 한정을 지었더니 조금 나 당장 일본 취업할 거 아닌데 라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엔 여행까지 여행까지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실 때 그래도 기초적인 좀 회화 정도는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필요하신 이유를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당첨자를 10명을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이서연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본어 관심 있으신 저희 애청자분들 빨리빨리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PD도 한번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야구 동영상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성근 감독이 가끔 일본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가끔 일본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분은 일본어가 자체가 몸에 배이신 분인데 그런 분들 말을 그 고수의 말을 그 일본어로 듣고 나도 이해를 하면 좋죠. 근데 능력이 안 되니 그래서 저는 메이저리그를 봐요. 그러면 오늘 두 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중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독학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수준의 문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PT를 한다던가 이제 메신저로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사실 일본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문법을 얼만큼 알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어휘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좀 더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 또 분야마다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휘들이 이제 내가 뭐 IT 쪽에서 일을 할 거야. 그럼 그 개발에 관련된 언어들을 많이 단어들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가 마케팅 쪽에 일을 해. 그러면은 그 마케팅 관련된 그런 전문 용어들을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업무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한국에서 근무할 때보다 일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월급이 2배로 뛴다더라. 이게 진짠가요? 이거는 근데 사실 회사마다 달라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은 뭐 초봉이 뭐 3천부터 시작하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마다 그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제 그 회사에 맞춰서 이제 그런 연봉 정도를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교통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비싸다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런 정기권을 발행을 해줘서 그 구간 내가 뭐 신주쿠에서 뭐 도쿄역까지 산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간에 대한 정기권을 발행을 해줘서 이제 이런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이제 복리 후생의 하나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이런 복지적인 부분은 어떤지 뭐 이거 말고 다른 복지적인 복리 후생에 대한 혜택도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이런 취업 세미나 같은데 일본 취업 세미나를 가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연봉 수준은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회사를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쿄는 뭐 지금은 서울이 따라잡았다고는 하는데 집값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연봉이 만약에 우리랑 비슷하다면 도쿄가 서울 뭐 다수의 한국의 도시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 동경에 비싼 집도 많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세 개념이 아니라 월세 개념이고 또 집주인한테 주는 잘 부탁드립니다 사례비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례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 나한테 집을 대여해줘서 감사합니다의 개념에 그런 돈을 드려야 돼요. 첫 달 한 번. 맞아요. 예전에 좀 국민 밉상으로 불리는 전효옥 씨가 썼던 일본은 없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복비는 복덕방에 따로 주고 사례비는 주인한테 또 주고. 네, 주인한테도 잘 부탁드려요. 저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느낌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경 내에서 이제 살기는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교통비를 주는 회사면은 우리나라도 서울은 비싸잖아요. 근데 경기도나 요런 좀 수도권 밖으로 교통편이 편리한 데로 나오면은 좀 집값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제 좀 밖으로 살짝만 빠져 나오면은 교통편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울상을 짓고 있어요. 지난해 샀던 다운 점퍼를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반쪽이 돼서 돌아왔어요. 하얀색이 였는데 살짝 누렇게 변했고요. 이거 30만 원이나 주고 산 거거든요. 니곽스 전용 세제를 썼어야죠. 고농축 세제를 조금만 넣고 빨아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데 집에서 점퍼를 세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옷이 더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니곽스는 40년 전통의 세계적인 기능성 세제 발수제 브랜드예요. 그린피스조차 인정한 최고급 제품이라는 거죠.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할 만큼
만큼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니곽스 제품은 100%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믿을 수 있습니다. 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 공식 수유업체 오디박스가 네이버 오픈마켓과 자체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어요. 와, 이제부터는 비싼 돈 주고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도 되고 옷도 새 것처럼 입을 수 있고 니곽스 짱이네요. 아니 그러면 이 부장님의 일본어 노하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부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특히 요즘 일본이 취업시장이 워낙 화랑이라 일본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 일본 취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온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자국민들이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그 니트족이라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프리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를 굴러가게 하려면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외국에서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오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일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봤는데 올해 2016년도에 한국인 취업자, 일본 취업자 수가 48,000명 정도로 한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5만 명 가까운 숫자네요. 네. 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그건 수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경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어로 취업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 아하. 근데 이제 또 같이 살펴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취업을 할 때 뭘 가장 먼저 보느냐라고 했더니 기술 쪽이나 이제 문과 쪽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항상 2위권 안에 드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랑 일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돼라는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 그렇죠.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 능력은 되지만 거기다가 일본어 능력까지 언어적인 능력까지 받쳐준다면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소통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아마 일본인들이랑 하면은 아주 고급 회화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들도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의만 갖춰진 것들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으면은 그들도 아주 고급 수준의 비즈니스 회화를 구사하지 않아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한다. 나는 너의 의견이 뭔지 이해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PT 그리고 인터넷 메신저 이제 가서 일본어 수업도 엄청 열심히 듣고 했는데 가서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일본 친구들 중에서도 1등 성적도 1등하고 이제 일본어 시험이 있어요. 능력 시험이라고. 그래서 연말에 보는 이제 그 시험에서도 그 4명 중에 제일 높은 성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살려서 제가 이제 시온스쿨에 나만의 그 기초 탈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기획자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다 투입 다 거기다가 녹여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일본 아이돌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은 처음 봐요. 진짜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엑스제팬 좋아했거든요. 근데 걔들 보면서 나 일본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이게 성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이잖아요. 저 친구들도 다 여자 친구들이 많은데 저대 여자 친구들은 다 그런 이유로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걔가 좋아서 걔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싶어. 이런 마인드에서 막 히라가나 보고 막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야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덕후 기질이 무섭습니다. 팬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진로를 결정할 정도로.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일본어를 다 배우셨으면 일본에서
그냥 뭐 회사를 들어간다던가 일본에서 활동하셔도 될 텐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학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은 아니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다가 제가 일본어를 친구들한테 과외해주기도 하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르치는 일도 되게 재밌다. 근데 사실 일본어 되게 배우기 쉬운데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도 알겠는데 그거를 잘 고비를 못 넘기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찰나에 정말 좋은 기회에 시온스쿨에서 채용 공고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시온스쿨에서 제가 일본어를 모집한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출판 마케터를 구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면접을 봤는데 다 일본어로 된 그런 일본어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일본어 배우기가 어땠어요? 뭐 일본 시장이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 어떤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길래 왜 이런 거를 여쭤보시지?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일본어 그 교육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본어를 배우고 또 가르쳤던 입장으로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깨달았는데 시온스쿨이라면은 정말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국어를 배우는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저한테 시켜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온몸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저를 잘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온몸 바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약간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사를 결정을 했을 때도 여기 마지막 회사야 이 마인드로 준비했었던 이직이었거든요. 이시원 이장님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이라 고가를 염두에 두고. 그렇군요. 이 PD님 왜 있는 줄 알거든요. 일본어도 해?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님이 시온스쿨에 입사하시면서 일본어가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일본어를 런칭시키기 위해서 이제 입사 채용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공대군요. 그쵸. 특공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일본어 회화와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일본 거래처를 상대로 무역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사장님이 그때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일본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통역해드리고 번역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일본어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저는 혼자 하다가 오래 걸렸었거든요.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게.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막무가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래 걸렸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한 10년 그렇게 하다가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일본어 기초가 엄청 중요하구나. 네, 이제 그거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일본어 기초를 이제 가르쳐주는 일들을 과외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시온스쿨에 입사를 하게 됐었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일본 만화보려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저 때는 그때 일본 아이돌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자니스라는 일본의 굉장히 이제 꽃미남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기획사가 있어요. 잘 있어요? 자니스. 잘 있어요. 자니즈. 자니즈라고. 자니즈? 네. 자니유는 아는데.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막 꽃미남 배우니 뭐, 가수니 하면서 유명했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려고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랬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혼자서 책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훈독이니 음독이니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때 뭐, 알고 있었던 거는 뭐 데스 뭐 와타시 뭐 이서연 데스 뭐 이런 말들밖에 못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계속 독학으로만 해서 띄엄띄엄
배우는 게 전부였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만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배운 걸로 이제 듣는 것 정도만 하다가 실제로 일본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었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미 막 나 5, 6년 일본어 공부했어 이런 상태였는데도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도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일본어를 자만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디 가서 일본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실력이었는데 창피하게도 내가 이런 자만심이 너무 컸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공은 일본어가 아니신 거예요? 제가 전공은 일본어가 아닌데 이게 여기 에피소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랑 교환학생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 4명이 있었는데 3명 일본어 전공자였어요. 부장님은 전공이 무엇인데요? 저는 철학. 철학! 좋은 거 하셨네. 그러니까요. 저는 철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전공자 3명이랑 철학 전공자 1명이 이제 일본을 갔는데, 제가 처음에 실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부족하더라고요. 그들이랑 비교했을 때 친구들이랑.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시작점은 달랐을지언정, 골은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안녕하세요. 자우린 김유나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5살 생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31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5살 이전에 목숨을 잃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메이의 파워 오브 5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을 지키는 건 아메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도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꿈을 품는 아이들 파워 오브 5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2주일 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어떻게 두 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네, 추워서 주말에 밖에를 잘 못 나가서 애들이 일기 쓸 게 없다고. 그쵸. 맞아요. 네. 그거 중요해요. 아니 근데 2주 만에 오셔서 그런가 혼자가 아니시네요. 네. 이모의 여성분을 모시고 나오셨어요. 네네. 제가 그동안 혼자 나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시원스쿨에서 일본어 사업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는 시원스쿨 모델을 모시고 오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사내 모델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시군요. 이서연 부장님이신데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스쿨 사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원스쿨 일본어 담당하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멘트를 너무 과장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 죽겠어요, 지금.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동영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그러시군요. 예, 성함이 되게 낯이 익어요. 저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누구나 아는 그 회사. 그렇죠. 네, 둘째 딸. 네, 저도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부장이시잖아요. 네. 이제 사장 해달라고. 이시원 의장님께 좀 부탁드려보세요. 나도 좀 맞춰달라. 의장님이 이 멘트를 싫어하십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비정상회담 같은 데 보면요. 뭐 외국분은 아니지만 외국 친구들 나왔었을 때 먼저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이서연 부장님도 진짜 일본어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일단 일본어로 인사를 하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준비하진 않았지만 한번. 하지마시테 와타시와 시온스쿨 니혼고担当している 이서연と申します.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와. 아무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요.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장님은 시원스쿨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건가요?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예. 시원스쿨에서 사실 처음 일본어에 관련해서 교육적인 걸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처음 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일본 통역이라던가 이제 일본 마켓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시원스쿨에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보통 시원스쿨 하면 영어만